오셔요. 머위 뜯어왔어요. 여기다 넣어. 머위가 어떻게 생긴 나물인지도 몰랐는데 이젠 머위 국수 만드는 법도 배운답니다. 예전에는 그냥 따뜻하면 봄이구나, 꽃이 피면 봄이구나 했는데 이제는 봄이 오면은 일을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죠. 청년 농구는 농군이네. 일한다는 거 보니까. 근데 돌안 들어? 머위를 갈아 밀가루에 섞고 국수 반죽을 만듭니다. 그렇게 밀지 말고 꽉 눌러. 거기다 대고. 눌러요, 이게? 그렇지. 그렇게 눌러. 응. 아, 더 뭉쳐지게. 이렇게 대단하시네. 그거 잘하면 시집 잘 가는 겨. 아유, 그렇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아, 이렇게 역시 달라. 이게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닌가 보네요.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업무가 은퇴자분들의 교육을 설계를 해주는 담당을 했었는데 제가 귀농귀촌 교육을 듣게 되면서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원래는 시골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은 60대보다 20대가 할 때가 더 비전이 높겠다 해가지고 다시 마동리로 찾아와서 이장님 댁으로 찾아가게 된 거죠. 청주가 고향이지만 마동리는 처음 와봤다는데요. 마을 풍경에 반해 아예 눌러앉아 농사까지 짓게 됐답니다. 시내인 어르신은 농사도 가르쳐주고 먹을거리도 챙겨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랍니다.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원래 착착 다 알려주세요, 다. 다른 분들은 안 알려주시는데 저한테만 다 알려주세요. 우리 손자매는 우리 살고 싶어 정말요? 좋아서 쌉싸름한 머위가 쫄깃한 면발에 은근하게 배어든 마동리 큰언니표 별미 칼국수입니다. 이들이 제일 자주 해먹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깔때기, 칼국수. 옛날에는 머릿골에 밀 갈아가 기계에 빠지가 갖고 이래 많이 해먹어 별미라고 해먹었어요. 요새는 흔치만 해. 우리 많이 해먹는데 이 해관에서라. 묵고 접으면 해먹으면 요새. 그래서 그런지 한 명은 반죽하고 한 명은 썰고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칼국수 면이 완성됐습니다. 치러가. 이거 문어 삶은 물에다가 칼국수 해가지고 먹으면 아주 맛있고 좋습니다. 이거 딱 마시면은 이 문어에서 강가무리한 그런 게 간이 나와가지고 딱 먹기가 좋아요. 강가무리. 짭짤하게. 돌문어에 풍부한 타우린 성분이 녹아 있어 피로 회복에도 좋다는데요. 다시마와 표고버섯, 멸치, 새우까지 넣어 다시 한번 육수를 우려냅니다. 색깔만으로도 진국인 육수에 면을 넣고 한 소끔 끓인 다음 채썬 애호박을 넣고 다시 한번 끓여주면 되는데요. 호박이 끓고 나가 시원하고 감칠맛 나는 국물이 그만인 돌문어 칼국수입니다. 초당 옥수수 알갱이는 이렇게 칼로 잘라내면 된답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손 조심하시면서 조금씩 이게 수분이 뭐 한 85% 90% 되다 보니까 이게 잘 잘립니다. 알갱이는 샐러드나 스프 등 쓰임새가 많은데요. 오늘은 갈아서 국수를 만든답니다. 콩국수 해먹듯이 이거 옥수수만 넣고 갈은 다음에 정말 그냥 소금 간만 조금 넣으면 정말 달달한 맛있는 콩국수보다 더 고소한 그런 국수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 한철에 잠깐 해 드시기에는 괜찮아요. 고소하면서도 은근한 단맛이 배어 있어 후루룩 한 그릇 먹고 나면은 입맛이
확 살아나는 여름철 별미랍니다. 모든 건 다 때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걸 김치를 담가보면 확실히 알게 된답니다. 물을 넉넉하게 붓고 만든 찹쌀풀에 고춧가루를 풀고 이거 물김치는 생강. 물김치는 생강이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생강, 고추, 양파를 넣은 다음 삶은 감자를 으깨어 넣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감자 하지 감자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지 풀어서 넣어야지 그냥 넣으면 이거 잘 안 풀려서. 여름 물김치는 삶은 감자가 맛을 내는 비법이라는데요. 여기에 소금에 절인 열무를 넣고 버무린 다음 잘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항상 맛있는 식사를 해주면 그거 얻어먹는 것만도 큰 행복이죠. 누가 그러던데 뭐 그냥 옆에 있으니까 그냥 산다고. 근데 뭐 특히 귀농을 했으니까 의지할 때가 남편밖에 없잖아요. 맵고 짠 양념들이 어우러져 시원하고 감칠맛 나게 익은 열무김치처럼 함께 걸어온 부부의 시간이 맛있게 익어갑니다. 여름엔 밥보다 국수죠. 면발 쫄깃하게 삶아 놓으면 준비는 끝입니다. 제일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이게 잡숴봐 기가 막혀. 맛있지. 열무김치에 말아낸 시원한 국수 한 그릇까지 지나온 시간들이 음식 하나하나에 오롯이 담겼습니다. 말려놓은 은어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육수를 만들었답니다. 은어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는 동안 국수를 삶아 놓습니다. 이것도 되게 귀하고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전에 어르신들이 계속 해서 드시던 음식이니까. 예. 깔끔하고 감칠맛 나는 은어 육수를 차갑게 식혀 국수에 말아 먹습니다. 보부상도 은어잡이도 모두 지나간 과거가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맛의 기억은 오롯이 밥상에 남아 있습니다. 종가의 손님 접대상에 꼭 올린다는 음식은 국수, 반죽부터 특별하답니다. 칼국수 할 때 보통 밀가루로 많이 하는데 저희 상주 지방은 콩농사를 많이 지어서 콩가루를 섞어서 하는데 더 일반 국수보다 되게 고소해요. 콩가루를 3분의 1 정도 섞는 게 비법이라면 비법. 올해 86세의 어머니가 오랜만에 홍두깨를 잡았습니다. 어른들 돌아가시고는 잘 안 하지. 아들아버지가 좋아놓게 그래 하지. 엄마 이제 내가 한번 해볼게. 내 옛날에 한번 해봤거든. 23살의 시집아 평생을 종부로 살았던 그녀. 고단한 삶의 위로가 돼 주었던 남편은 2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고 지내셨을까 싶어요. 어머님의 절반도 안 되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이러거든요. 뭐 그래도 아직은 어머님에 비하면 흉내만 내는 거죠. 흉내만. 네. 어머님의 솜씨는 아직도 참 곱습니다. 삶은 국수를 찬물에 헹궈 건져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건진국수. 화려한 고명까지 더해지면
종가의 별미가 완성되는데요. 담백한 국물과 부드럽고 고소한 면발이 어우러지는 건진 국수입니다. 푸릇푸릇한 생명들이 추위에 밀려 점점 사라지는 요즘 초록풀이 반갑습니다. 냉이에요. 너무 싱싱하고 좋죠? 따뜻했잖아. 겨울에는 여기가 더 따뜻해요. 얼지도 않고. 홍게찜만으로 아쉬운 이들을 위해 준비했답니다. 주무신 앞바다에서 잡아온 홍합과 홍게. 향도 좋고 맛있겠어요. 아구 맛있겠다. 시원하고 감칠맛 나는 홍게 국물에 고추장을 넣고 칼칼한 맛을 더해줍니다. 많은 이들과 음식을 나누는 잔치에는 역시 국수가 제격이죠. 홍게도 온다, 홍게도. 야. 이번엔 미선 씨가 독특한 국수 요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요. 외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라고 합니다. 바로 오이 소박이 국수라네요. 저희 친정은 개성인데요. 이렇게 오이 소배기에다가 시원하게 여름 국수로 이렇게 맛깔스럽게 해서 먹어봤거든요. 장터국수의 그 멸치 다짐을 대신에 이 오이 소배기 국물로 그 국물을 대체한 거죠. 여기엔 음양젓가락을 썼습니다. 제 할 일을 다 마치고 노개가 되면 그때부터 또 새로운 쓸모가 생긴답니다. 늙은 암탉. 어릴 때는 지방질이 많은데 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단백질이 많아지더라고요. 국물 우려내는 데는 노개만큼 좋은 게 없죠. 네, 예전에 귀한 손님이 오면 키우던 씨암탉을 잡곤 했었지요. 그 씨암탉이 알고 보면 대부분 노개였답니다. 그런데 노개로 백숙을 끓일 땐 조금 특별한 비법이 동원되곤 했다죠. 이거 앵두나무 맞네? 맞아? 앵두나무가 그 옛날 고서에 이제 토종 그 백숙 끓일 때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한다라는 그런 문헌이 있더라고요. 노개는 살이 질긴 편이라 부드럽게 해주는 여러 비법들이 전해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앵두나무 가지라는군요. 동생 일이라면 열일 제치고 달려오는 큰언니는 힘들 때마다 엄마 음식으로 위로를 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살코기를 따로 양념해 닭 칼국수를 만들 때도 노개가 한 몫을 한다죠. 구수하고 담백한 국물에 노개의 쫄깃한 닭살을 올리면 부족함 없는 한 그릇이 됩니다. 장칼국수는 이렇게 마른 것보다 생물이 더 맛있어요. 이렇게 넣어야지. 아, 생물로? 네, 생물을 넣어야 돼. 양미리 작업하면서 양미리 한 20년이 넘었잖아. 네. 하면서 이제 배운 거지. 처음에는 할 줄도 모르고 고기 만질 줄도 모르지. 근데 하면서 이제 배운 거지. 장칼국수는 강릉 향토 음식. 박태자 씨는 양미리로 국물을 내 장칼국수를 끓이는데요. 그 실력만큼은 토박이 빤친답니다. 파 같은 것도 많이 넣으면 달아 음식이. 그래서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 배워 이 사람아.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게 더 좋아. 그래도 네가 배워서 네가 먹어. 이제 앞으로. 진아야 그 칼국수 좀 끓여라. 네 엄마 하고 끓여주면 좋지. 엄마의 잔소리가 양념으로 들어간 양미리 장칼국수가 맛있게 끓습니다. 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름이 양미리 칼국수.
야, 칼칼, 짭짭, 구수함. 이야.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거 고플택에 뭐 먹는 음식이래 놓으니까 뭐 가진 양념이 들어가고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체계에 싱싱하고 좋으니까는 이게 다른 양념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속이 안 어리겠네. 이거 복령가루요. 복령. 이거 보약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 노인들 복령가루 해가지고 국수에 먹고 내년 봄에 농사 잘 지라고. 복령은 죽은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일종의 버섯입니다. 엄청나지요, 이거. 기똥차요. 지금 젊은 말로 기똥차고. 왜? 옛날 말로는 기가 막혀. 짱이요. 올해로 결혼 64주년을 맞았다는 할머니. 돌이켜보면 참 바람만장한 세월이었습니다. 15살 먹고 시집가서 밥 투정할 일인데 시집살을 가더니 이게 그게 며느리라고 30대 밥 해가지고 그 결혼식도 변변치 않게 못 하셨겠어요? 에이구 사진도 없어서 그래가지고 애들이 결혼 사진 없다고 60주년 기념 사진을 찍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제서야 비로소 찍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찍은 거지 그럼. 함께하며 마음으로 위로해주던 이웃들이 있어 그래도 살만했다는데요. 그 시절 마을 사람들과 자주 해먹었던 게 이 복령 칼국수입니다. 특별한 육수도 없이 맹물과 면과 채 썬 호박을 넣고 후루룩 끓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그릇 복령 칼국수입니다. 마을 잔치에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 콩가루 듬뿍 넣어 홍두깨로 민 손칼국수죠. 우리가 뭘 식구줄이 뭐라고 했다가 손님 한 번 더 오자네. 그러면 홍두깨를 한 번 더 넣어가. 그러면 손님 한 번 자식께 나와요. 옛날부터 밀수확이 끝난 이맘때 많이 해먹는 음식이 바로 이 칼국수인데요. 양도 양이지만 얇게 펼수록 호로록 넘어가는 식감이 더 살아난답니다. 이 역시 선조들의 소망이 담긴 음식입니다. 그 칼국수가 명이 이제 쭉 길었고 그래 이제 옛날에는 국수를 해가지고 이제 한 그릇씩 떠내자 느껴. 국수만 만들어지면은 육수 없이 맹물에 후루룩 끓이기만 해도 맛이 나는데요. 여름 칼국수엔 송송 채 썬 애호박이 들어가야 금상첨화입니다. 이건 육수 낸다 그런 건 호박을 위에 볶아가지고 꾸미를 넣고 이제 이거는 호박 넣는 거는 그냥 쓴 거 그냥 칼국수. 예, 그래요. 이거 좋아하는 게. 콩가루의 구수함과 애호박의 달큰한 맛이 제대로 어우러진 여름 별미. 양념장 한 술이면은 완벽한 맛의 조화를 이룹니다. 돼지 넣고 돼지고기 이거 다 넣은 다음에 대파, 양파 듬뿍듬뿍 달고 짜고 한 맛을 내줘야 되니까 되게 넣어. 제주도는 음식 양념을 진하게 하지 않고 만약에 돼지고기 뭐 갈치조림을 한다 그러면 그 갈치 본연의 맛을 많이 내기 위해서 센 양념을 아주 이제 진하게 하지 않고요. 그냥 조금 빨갛구나. 근데 그 모습, 그 색깔 그대로 나게끔. 예, 그런 거의 간장으로 하는 그런 양념이 많아요. 이 양념은 국수를 비빌 때 쓸 거라군요. 물끓임에 소금 좀 넣어야 되잖아. 소금 나.
장어 먹는 날엔 이 국수도 먹는답니다. 아직 덜 익었지.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이거 이제 중면인데 이걸로 이제 제주도에서는 갓을 갯 누물이라고 하는데 갓국수 만들 겁니다. 갓국수요? 네네. 잘 익은 갓김치를 씻어 올리고 돼지고기 양념을 얹으면 요즘 말로 반짠의 조화가 훌륭한 갓국수가 완성됩니다. 동생이 농사짓는 깻잎으로 즙을 냅니다. 이걸로 뭘 하시려는 걸까요? 어머니 이거 건강에 좋은 깻잎으로 맛있는 칼국수 해드릴게요. 깻잎즙을 넣어 국수 반죽을 한다는데요. 삼시세끼 국수만 먹은 생각밖에 안 나니까 그냥 국수만 먹은 거지 오늘. 지금은 큰맘 먹고 해먹는 별미지만 그땐 보기만 해도 서러운 음식이었답니다. 그렇지. 하루 종일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지들은 부족한가 보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늘 부족했고 몸과 마음은 고단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난 일들을 웃으며 말할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얘들도 다 집어넣으면 안 돼. 새우를 듬뿍 넣고 끓이면 국수 국물로도 더할 나위가 없죠. 근데 진거미가 들어가면 국물이 더 뭐라 그럴까 조미료 역할처럼 그렇게 담백한 맛도 나고요. 이게 더 살이 찰지고 맛있다 보니까 이렇게 끓여도 틀려요.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에 은은하게 깻잎 향이 배인 면발. 맛도 좋지만 빛깔도 곱고 보기가 좋네요. 그렇게 부족하지만 애쓰며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따뜻한 한 그릇의 위로를 받습니다. 새우 넣으면 국물도 맛있어요. 그냥 아무도 안 넣으면 맛있어요. 오래 넣을 거니까 얇게 최대한 얇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쁘게 한번 썰어볼라. 칼질은 서툴러도 가능한 한 얇게 전복을 씁니다. 치아가 부실한 어르신들을 위한 속 깊은 배려죠. 네, 그런데 된장은 왜 푸는 걸까요? 여기는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된장 국물을 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맛있다고들 하시고 드신 분들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기 와서 배웠고요. 완도 와서. 네. 완도에선 요리에 된장을 많이 쓴다는군요. 국수도 된장에 말아먹고 해초국도 된장으로 끓인다는데요. 전복 물회도 그 덕에 한층 맛있어졌습니다. 이번엔 분효 회장님이 제일 자신 있는 전복 무침을 만들 거라는데요. 여기 넣는 면을 소면이라 하면 안 된다죠? 네, 이거는 소면이 아니고요. 이 완도에서 나는 황칠 액기스를 넣어가지고 만든 황칠 국수예요. 네, 황칠에는 항균 효과가 있다죠? 혜영아, 얼른 먹어봐라. 맛나지요? 진짜 맛있다. 맛있냐? 네. 맛있어서 웃음이 나오는 전복 무침입니다. 두 개, 요 두 개, 요 두 개. 아가미. 예, 요게 맛있고. 그저 하나 주고 김 사장 하나 잡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리. 다리. 예. 다리가 꼴찌구만. 다리가 꼴찌예요. 에이고, 우리 다리만 먹었지. 오들거린다고. 빗문어는 색이 고와 꽃문어라고도 하고 힘이 좋아 대문어라고도 한다죠.
고성문어가 맛있기로 이름난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고성 앞바다는 수심이 깊고 수온이 낮기 때문에 문어살이 달고 차지다고 합니다. 문어로 만들어도 맛있죠. 여기에서 문어 나는 고장이니까 쫄깃쫄깃하겠죠 아무래도. 그동안 물회라면 섭섭지 않게 먹어봤지만 문어 물회는 처음이었는데요. 여긴 육수가 넉넉하더군요. 국물을 마시기도 합니까? 예. 이거 소화제예요. 네, 국물이. 국물이 아주 국물 소화제. 고성 앞바다 해산물을 우려낸 육수에 저도장 피문어로 만든 문어 물회. 그 국물 자체가 아주 일품이네요. 참 맛있게 만드셨습니다. 예, 맛있습니다. 여기다가 국수를 말아줬으면 더 맛있습니다. 여기 국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기 국물에? 맛있겠어요. 예, 물에도 국수가 들어야. 아니, 지금 이 문어고 국수하고 또 연이 참 좋네. 이거 문어 삶은 물이에요. 고성에서는 문어 삶은 물도 안 버린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광남시는 그걸 이용해서 색다른 음식을 만들어냈답니다. 내가 고향은 죽변이고 경상북도 죽변. 다시 이제 올라와가지고 강원도가 왔는데 보니까 여기는 오니까 오징어보다도 문어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문어를 칼국수 한번 해먹어 보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원래 이 음식은 고성 토박이인 아내가 친정어머니께 배운 오징어 고추장 칼국수였다는데요. 오징어 대신 문어를 넣고 끓여보니 감칠맛이 더 좋더랍니다. 자연산 홍합은 양식으로 키우는 지중해 탐치보다 크기도 훨씬 크고 껍데기도 두껍습니다. 속살이 붓다 해서 홍합이라고 부른다죠. 하얀 게 없는 놈이고 색깔이. 이거 빨간 게 없는 놈이고 그래요. 네, 암수가 색이 다르군요. 금방 따온 싱싱한 홍합은 뭘 해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먹어도 돼요. 간만 맞춰서. 여기서 다 우러나. 껍데기째 통째로 넣고 물만 부어 끓여도 맛있습니다. 숙취와 피로 회복에 좋은 타우린 성분이 들어있어 속풀이 음식으로도 제격이랍니다. 이거 왔어요? 예. 호호. 이야, 이거 홍합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만. 절로 술 한 잔을 부르는 맛이기도 하지요. 정말 속은 아주 시원하네요. 맛은 여기다 덧붙일 필요가 없지. 젊은이들이 표현하면은 그냥 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짱이다. 술도 없이 자꾸 술술 넘어가네요. 무가 들어가도 고추가 들어가도 뭐든지 들어가면 배합이 되면 맛있는 게 있고 그냥. 바다를 제 몸에 다 품은 것처럼 시원하고 담백한 홍합탕은 그 자체로 진한 맛 국물입니다. 홍합 따느라 한창 바쁠 땐 여럿이 한 끼 때우기에 국수가 제일 만만했답니다. 낮에는 팔러 갔다 오고 밤에는 밤새 까고 돈 번다고 자지도 못했다고. 아니 이제 이러고 처음엔 홍합이 뭔지도 몰랐다고요. 뒤집어지는 뭐 애기 나가고 뒤집어서 얻고 그냥 푹 씌어갖고 바다 다녔죠. 처음에야 담지 따서 이거를 어찌게 따나 캄캄했지.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해보면은 돼요. 그때부터. 홍합을 어떻게 따는지도 몰랐던 새색시들은
홍합탕 국물에 국수 한 그릇 말아 먹고는 차가운 바위에 매달려 살았답니다. 국수가락처럼 구불구불 곡절도 많았죠. 불씨가 물 여기까지 찰 때까지 그럴 거고 또 집에 오면서 이제 상인한테 굴을 남기고 오노. 그럴 거면 이제 집이 또 부지런히 해야 또 내일 작업 나가지. 그렇게 또 집에 오면서 또 하리고 그리고 밭이 논이 다 되기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안 구부러질 수가 없어. 진한 홍합 육수에 부드러운 홍합살 듬뿍 넣고 국수 한솥 끓이면 춥고 허기졌던 마음이 금세 노곤해지곤 했답니다. 국수만 보면은 어떻게 아이고 이렇게 하프에 추억이 떠올라요. 이렇게 아직도 이런데 이 국수 말리는 데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누추긴 이 얼마나 이 양식을 만들어 주시는 고마운 장소인데요. 이곳에서 30년 넘게 국수를 만들고 있다는 임유섭 씨를 만났습니다. 밀가루 반죽부터 일일이 다 손으로 직접 만든답니다. 예술가들이 작품 만들듯이 나도 이것이 조금 더 맛있게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죠. 처음엔 쌀 장사를 했답니다. 국수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기계부터 사셨다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건조기를 가지고 한다면 뭐 그냥 괜찮은데 자연으로 하기 때문에 날씨에 혜택을 안 받으면 안 돼. 야,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거구만요. 야, 이거 출렁대는 게 이 출렁대는 맛이 있어요. 처음에 배우셨을 땐 고생 많이 했겠어. 한 3년은 3년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예. 하면 안 되고 아하.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결국 이겨내신 거야. 예. 마누라한테 야단 맞아갑니다. 뭘 이걸 하려고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사모님 안 계신가? 네. 8년쯤 됐습니다. 간지가. 아이고 왜 그러셨어? 아이고 네. 옆에서 그림자처럼 챙겨주던 아내가 먼저 떠나고 빈자리가 생겼답니다. 이 국수가락이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다죠. 이젠 제법 국수 삶는 솜씨도 늘었답니다. 옛날에 아주 어렵고 할 적에 한주 묵추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그 말도 못하죠. 애껴 먹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따끈한 멸치 육수에 국수 한 그릇 말아내면 시린 마음에 온기가 돕니다. 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요. 쫀득쫀득하니 맛있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절, 그리운 기억들이 그렇게 바람이 되어 국수를 말립니다. 네, 마을 분들이 함께 메밀싹 농장을 시작한 게 12년 전. 요즘은 가장 든든한 살림미철이라는데요. 메밀에 싹까지 튀어 먹을 만큼 요즘 메밀이 건강식으로 인기가 높다죠. 어쨌든 뭐 요새는 거친 음식이 속에 좋다 하니까 이게 또 메밀이 좋다잖아. 네, 거친 음식 요새는 좋아서 유행이래. 무슨 시커면서 하기도 싫어요 이제는. 많이 해가지고. 네, 메밀의 끈기가 부족하다 보니 밀대를 잡고 한참 씨름을 해야 쭉쭉 늘어나는 미원으로 변신한답니다. 나 시집 와서 강물 먹었는데 일로 시집 와서 이 또 왜 이렇게 동그랗게 또 왜 여기다 놓고 이래 해 뒤잡아. 예전에 또 왜가 그 안에 아이고 그것만인 줄 알아. 빨래 또 세숫대로 하나 빨아가지고 옆에서 쥐고 물리고 이러고 올로 댕겨.
네, 강에서 물을 이고지고 올라와 한솥 가득 메밀국수를 삶아 놓으면 꼴도 보기 싫다고 해서 꼴뚜국수. 면발이 자꾸 달라붙는다고 해서 콧등치기 국수라고 불렀답니다. 왜 콧등치기를 하냐고요? 이걸 이렇게 쭉 그럼 이게 콧등을 탁 추잖아. 그래서 콧등치기를 하지. 그냥 옛날에는 아주 매물만 가져했잖아. 많이 했으니까. 조금 뭐가 들었겠지. 뭐. 전도꾸러기 신세였던 메밀과 달리 메밀싹은 처음부터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선 담백한 맛에 아삭아삭한 식감이 생으로 무쳐 먹기도 좋다고 합니다. 네. 메밀의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영양 만점의 건강 별미가 됐답니다. 들어요. 클까요? 메기. 이거 봐라, 이거 봐. 이번엔 남성팀의 역전승입니다. 메기요. 이 6월 메기 약이요, 이게. 와, 많다. 한만 되겠네. 몇 시간 잡으신 거예요, 이거? 1시간 좀 안 돼. 1시간도 안 잡았는데 이 정도 잡으신 거예요? 예. 그래 5천이지 여기가. 고기가 많이 산대요 5천이요. 5천? 5천. 고기 5천에. 진짜 5천이네. 아무리 눈짓고 봐도 이만한 데가 없어 마을 냇가에서 피서를 즐긴답니다. 고기가 크다, 굵다. 아우, 야, 많다. 도구 마을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어탕부터 끓이는데요. 갓 잡은 생선에 식초를 듬뿍 넣고 뽀얀 국물이 우러나올 때까지 푹 구워줍니다. 모신이야 모신. 식초를 이 민물고기가 생각장에 고기는 작아도 뼈가 크고 억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식초를 넣으면 뼈가 좀 부드러워지니까 그래서 넣고 또 약간 비린내도 조금 잡아주고. 술을 이제 해놔. 뽀얀 국물이 우러나오면 채에 걸러 억센 뼈만 골라내고 다시 한번 끓입니다. 거기에 무를 썰어 넣고 고추장으로 간을 한 뒤 고춧가루로 칼칼함을 더해줍니다. 강원도에선 어탕에 특별한 국수를 넣는다는데요. 콩가루와 밀가루를 반반 섞은 가수기입니다. 밀가루에다가 콩가루를 넣으면 가수기가 되는데 콩숙자 한문으로 콩숙. 콩숙을 이제 밀가루에다 더한다니까 더하면 가수기란 얘기야. 밀가루에다 콩 깔고 더한다 이렇게야. 밀국수에 비해 식감이 부드럽고 단백질도 풍부하니 천연 강장제인 고추와 함께 끓이면 여름 보양식으로 안성맞춤입니다. 아 이거 오랜만에. 아니 여기서 만나자 그러면 어떡해? 아니 난 객주 문학관에서 만나는 줄 알고 우리 차를 끌고 갔다가 한국인 밥상이 객문화관은 무슨 상관없이 곧장 와야지. 그다음에 국수면은 이 집에서 생산하는 칼국수. 우리 만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우리 김종 작가하고. 네. 40대에 만났으니까. 절친이에요. 요새 유행하는 건 절친이지. 절친이에요. 그 학교 다닐 때에 학교 마시고 나면은 명동 나가서 배회 하다가 어머님 가게에 들려가지고 70년대 거예요. 네, 맞아요. 70년대. 우리가 58학번 아니요? 맞아요. 58학번 맞아요. 반죽한다고 그러나? 반죽해가지고 이러면 미는 거. 반죽을
콩가루하고 이게 이제 칼국수는 예. 전부 역혈안죽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노리끼리인데 이게 콩가루. 콩가루가 들어갔구만. 아이고 그러면 굉장히 고소하겠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콩가루는 하나 넣으면은 나중에 국수를 끓여 넣으면 굉장히 고소하다고. 고소한 건 물론이고 그다음에 영양이 좋겠지. 영양이 좋고. 김주영 작가에게 이 콩가루 칼국수는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음식이 아니라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답니다. 내 작품 중에 잘 가요 엄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잘 가요 엄마. 잘 가요 엄마. 네, 엄마를 기억하면서 쓴 이제 그런 소설인데 거기에 아주 반죽부터 썰기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다른 작가들이 보고 어떻게 그래 잘 묘사했느냐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는 내가 어린 시대 하도 이렇게 썰은 거 어머니가 하는 걸 봐가지고 모시처럼 얇게 민 반죽을 썰고 훌훌 펴서 수북하게 담는 것만 봐도 마음의 허기까지 달래진다죠. 그런데 이 댁에선 칼국수에 채 썬 무를 넣더군요. 시원한 맛이 나. 육수가 시원한 맛이 나. 그뿐인가요? 주황산에서 뜯어온 취나물도 넣는다는데요. 그때 자란 나물을 뜯어와 넣는 재밌는 칼국수였습니다. 오늘 아침 주황산은 맛있는 전물을 또 내줬다는데요. 원추리와 두릅입니다. 이걸로 김주영 작가가 오면 어김없이 내놓는 산나물 전을 부칠 거랍니다. 원추리는 집들에 다 있잖아. 하지만 전값은 절대 안 받는다는데요. 공짜 전이 이게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공짜로 줘도 크게 줘야 되지. 좀 해주면 안 돼. 적게 주면 안 되지. 우와, 어떻게 이렇게 큰 거를 잘 드는데? 네, 이게 바로 내공이겠죠. 뭐 오네요.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받아드는 순간 구수한 콩가루 내음이 물씬 코끝을 감싸더군요. 이거는 냉이찜 했는 거고. 나물이 또 들어오네요. 술이 묻히는 거, 요거는 취나물이고, 요거는 먹은 나물하고 땅두릅하고 묻혀. 네. 이게 전부 다 여기서 이 산에서 산에서 나온 거지. 어이구. 손이 참 크다니까 손도 커요. 이렇게 손이 커요. 드디어 김주영 작가가 그토록 자랑하던 콩가루 칼국수를 저도 맛보게 됐네요. 밀적에 콩가루를 이제 섞었기 때문에 거기가 살짝 말렸기 때문에 고소한 맛이 구수하고 그다음에 또 외국산은 전혀 없습니다. 이 주황산에 온 분들도 이렇게 잘 먹지 못할 것 같은데. 이들이 모였다 하면 사골과 잣뼈를 가마솥에 붓고 뼈국부터 끓입니다. 우선 필요한 건 애벌 삶기, 핏물 빼기와 불순물 제거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물 끓는 물에 이렇게 튀기듯이 한번 우르르 하면은 바로 건져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골이 이제 물에 빠지니까 이 물을 버릴 거거든요. 이거는 다시 삶을 때는 물이 끓기 전에 처음부터 같이 넣어서 끓여야지 국물이 우러나와서. 뼈를 푹 고우면 뽀얀 국물이 우러나오는데요. 뼛속 영양분이 고스란히 국물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8시간이면 이토록 진한 국물이 나오니 여러 식구를 먹이는데
이만한 효자가 또 있을까요? 진한 국물만 마련되면 이것저것 뚝딱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사골 육수를 이용해 시래기 된장국을 끓일 참입니다. 네, 30분 정도 끓이면 시래기 향이 번지는데요. 이때 국수를 말아주면 깊은 맛의 된장국수가 완성됩니다. 아니 여기 들어오다가 밀가루 고개가 있어요. 이제 기를 닦는데 밀가루를 주워가면서 그 기를 닦아서 삽으로 나도 가서 했어. 그거를 삽하고 자르를 해가지고 짊어지고서 댕기면서 그거를 닦는데 가서 하루 일을 하면은 밀가루 반포대씩 줘. 그거를 그러면 그걸 갖다가서는 풀액이라고 이제 떡국 끓여 먹고 국수도 해 먹고 그러니까 그게 떼살이를 하는 거야. 웃으니까. 그래서 그 고개가 밀가루 고개야. 화전이라도 농사지을 땅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던 시절. 품삯 대신 받은 밀가루는 부족한 끼니를 채워주던 고마운 양식이었습니다. 새참으로는 국수가 제격이지요. 이 마을에선 국수 끓일 때 꼭 막장을 풀어 넣고 끓인답니다. 막장, 간장 안 빼고선 보리쌀하고 고춧가루하고 넣어가지고서는 만드는 거고 또 된장은 간장을 빼고선 만든 게 된장이고 이거 흔드는 거는 구수하면서도 얼큰한 국물이 깔깔해진 입맛을 달래기엔 더없이 좋았다는데요. 장칼국수 한 그릇이면 지친 하루가 거뜬해지곤 했습니다. 저 털어 바짝 말라서 이 맷돌에다가 시골에선 갈아요. 그래 채로 쳐가지고 이제 갈아가지고 이래서 이제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 가루를. 강원도 촌집의 비밀병기 중 하나인 느릅나무 껍질 가루는 옛날부터 약재로 쓰였다는데요. 동의보감에는 독성이 없고 이뇨작용에 도움이 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산골 안악들은 메밀 반죽을 만들 때 이걸 한 숟갈씩 넣었답니다. 이 느릅나무 가루 껍데기 가루를 넣어서 차지게 만들어. 이게 되게 차져요. 찰기가 부족한 메밀가루에 느릅나무 껍질가루 한 숟갈이 요술을 부리는데요. 어릴 적 찰진 국수 한 그릇을 위해 뒷산을 열심히도 누비고 다녔답니다. 난 이거 참 많이 해먹었어요. 난 이거 뿌리기 팔아가도 이거 냄새가 엄청 좋아. 야, 냄새가 참 좋아요. 밥 싸가지고 댕기면서는 이거 팠어. 그리고 이거 소화가 잘 된다 하니 그래가지고 더 해먹었어. 산골에서는 집집이 가난을 계급장처럼 달고 다니던 시절 산에 가면 구할 수 있던 초군 목피는 그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겠죠. 이게 강원도 막가서 다 서민들 음식이야. 부잣집들은 안 해먹어. 못 사는 사람들이 그저 겨울에 먹을 게 없으니 그저 모여가지고 해가지고는 노나 먹고 그저 그랬지. 돌아가니. 차지다. 반죽이 완성되면 나이 지긋하게 먹은 아주 특별한 장비가 가마솥 위에 올려집니다. 홍종월 씨가 대를 이어 사용하고 있는 국수 분틀. 어휴, 생각보다는 간단하네요. 예. 만들기 어렵겠지. 잘 보이지도 않는데.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국수를 뽑는 제면 도구로 집집이 하나씩 있었답니다. 이건 같이들 모여야지 뭐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이게 상당히 오래됐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아버님이 쓰시던 거라 네. 그 전에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이면 할아버지 한 100년 됐나 보네요. 거진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휴, 오래 보관 잘 오셨습니다. 아마 쓰시던 것 같은데 넣어주려고. 우선 분통에 반죽을 넣었습니다. 네, 이제 힘을 써야 할 시간. 내려와요. 내려간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있는 힘껏 공이를 누릅니다. 힘쓰는 만큼 조금씩 면이 뽑아져 나오는데요. 어차 나와라. 아이고, 잘 된다. 좀 난다. 이런 걸 압출면이라고 하죠. 씨가 뜨문이 익은 거야. 면이 뽑아져 나오는 대로 끓는 물에 들어가 맞춤하게 익습니다. 됐어요? 오늘 기운 많이 쓰셨어. 금방 머리가 백발이 됐어. 갓 뽑은 국수를 건져 찬물에 빠이면 면발이 더 쫄깃해진다는데요. 그나저나 이 국수는 어떤 국물에 어떤 양념을 넣어 먹어야 맛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옛날에는 뭐 그거 할 게 없으니까 그저 가래 김장할 때 동치미 담가놨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해서 먹고 또 아니면 기름 간장해서 비벼 먹고 그거지요. 네, 인행 진행인가요? 겨울엔 얼음 동동 뜬 동치미 국물을 부어야 제대로 국수 맛을 즐길 수가 있다는데요. 이렇게 강원도 겨울 별미 중의 별미인 느릅재기 국수가 완성됐습니다. 시나미 드셔보세요. 시나미? 예. 시나미가 무슨 말입니까? 아유 강원도 사람들은 천천히 노냥 잡수라는 말을 시나미 잡수시라고. 아, 그렇군요. 예. 시나미 오겠습니다. 야, 어쩜 이렇게 간이 딱 맞아요 또. 아, 별미네요. 이렇게 시원하고 그런데 그 진한 맛이 뒤에 숨어 있네요. 저에겐 나고 자란 인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만 고향이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하 선생님. 반갑습니다. 50여 년째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천의 한 제면 공장. 이게 지금 만드시는 게 쫄면이야. 졸면. 밀가루에 전분을 섞은 반죽으로 쫄면을 만듭니다. 보통 국수와는 만드는 과정이 조금 다른데요. 익어서 나오거든요. 아, 그렇구만요. 왜 익히죠? 익어서 나오면서 압으로 눌러주니까 그래서 더 쫄깃쫄깃하죠. 뜨거운 열과 강한 압력으로 뽑아낸 쫄깃한 면발. 그래서 이름이 쫄면입니다. 이 독특한 식감의 면을 처음 만들기 시작한 게 70년대 초. 바로 이곳에서였다는데요. 여기가 쫄면의 고향인 셈이죠. 이 공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잡숴보실래요? 네. 어휴. 굉장히 쫄깃한데 끔보단 더 쫄깃한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쫄면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제 냉면을
뺐었어요, 냉면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동천이 상당히 번화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바쁘고 피곤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잘못해가지고서 이제 나온 게 좀 굵게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해 보니까 상당히 이제 쫄깃쫄깃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네. 그때부터 좀 좋아하기 시작. 그러니까 어떤 실수에 의해서 이게 쫄면이 됐구만요. 예.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많은 노력과 정성이 탄생시킨 귀한 결실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시장을 오랫동안 지켜온 맛의 터줏대감은 쫄면입니다. 지금 50년 됐어요. 그 기간 이제 내가 한 번 바뀐 거. 엄청 잘 됐죠. 지금도 잘 되지만 그땐 더 잘 됐어요. 네, 쫄깃한 면발 위에 양념장을 올립니다. 여기에 콩나물이 들어가고요. 양배추 등 갖은 채소를 넣고 고소한 참깨로 마무리. 바삭바삭하니까 쫄면에는 콩나물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어묵 바다 카사리 저 해초 같다고 와서 하는 거예요. 네, 이 쫄면의 단짝은 우무입니다. 우뭇가사리로 만든 이 묵은 시장에서 흔하게 팔던 간식이죠. 원래 인천에서 옛날부터 많이 먹었어요. 얘는 쫄면, 얘는 우묵. 네. 이게 우묵이야? 네. 그 우묵은 왜 보이지가 않아? 이 속에 들어있어요. 아이고 반가워라. 선생님 속에다 감춰놨죠? 네, 제 고향에 오니 다시 이 맛을 보네요. 가루 잘 빠졌지? 이게 좀 조금만 좀 풀어줘. 이거 고구마 전분가루예요. 손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특별한 가루 생각하고 이 도토리묵 같이 이제 이거를 쓰면은 써서 이렇게 야채 넣고 뭐 양념장 해가지고 이렇게 무쳐드리면 너무 맛있다고 그래요. 식감이 쫄깃거리니까 일단. 오늘 준비하는 건 묵이 아닌 국수. 먼저 고구마 전분을 따뜻한 물로 익반죽을 해준 다음 찰기가 생긴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뭉쳐 숙성을 시켜줍니다. 숙성한 반죽을 다시 한번 데쳐주면 찰기가 더해지는데요. 네, 갈색으로 변해야지 돼요.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만큼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볼게요. 네. 데쳤다가 하면은 이 겉 부분이 익은 상황이라 그 상태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찰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죽을 치대 면을 만들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네요. 이거는 칼국수하고 좀 다른 게 칼국수는 이렇게 밀어서 접어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접으면은 이렇게 붙어서 펴지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예. 드디어 면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면이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삶아주면 되는데요. 익으면 색깔이 약간 더 짙은 갈색으로 변해요.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이거는 찬물이에요. 찬물. 네. 찬물에 넣어야지만 얼른 이게 이제 응고가 돼가지고 식감이 쫄깃쫄깃해지지. 네, 고구마 국수는 새콤한 열무김치에 말아 먹으면 쫄깃하고 시원한 맛이 별미 중에 별미랍니다.